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부 혈액형의 여유분이 이틀치밖에 없을 정도로 울산 지역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 정가빈 의원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말로 불출마를 시사해서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스 사이공 울산 공연이 관람객 2만 500명을 동원해서 사상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예상강 수량은 5에서 20mm며 일부 산간지방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분포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7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울산기상대는 전망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헌혈이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응급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혈액원의 혈액 저장 냉장고, 혈액 저장칸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안전한 혈액 수급을 위해선 적혈구는 7일분, 혈소판은 3일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량은 적혈구 4.431, 혈소판은 단 하루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O형과 A형의 경우 이틀분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 수급이 되지 않으면 당장 모레부터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체 혈액 저장 시설을 두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대형 병원들도 혈액 부족난이 계속되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인근의 부산혈액원이나 심지어는 서울혈액원까지 공급을 받아서 문제는 이번 겨울 들어 헌혈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헌혈자 수는 지난해 11월 6,900명, 12월 7,300명에서 올해 1월에는 5,9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울산 지역 헌혈자의 70% 이상이 10대와 20대인데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헌혈이 준 겁니다. 이 상황 계속 이제 3월 중순 개학하고 그 이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혈액원은 일반 시민들의 헌혈 없이는 혈액 부족을 해결할 길이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새누리당 정가빈 의원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말로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출신 정가빈 의원이 울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총선 불출마를 언급했습니다. 대표님 가는 길에 제가 조그마한 힘이나 되고 싶습니다. 공천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UBC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 울산에서 아무도 불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중구 출신 시구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영남권 중진에다 울산 지역 친박계 좌장으로서 인적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중구 지역 무소속 연대가 주축이 된 비전 울산 포럼이 낙천 낙선 운동을 선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금명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의원의 불출마가 공식화되면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당장 고령 5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16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중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정 의원의 행보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여야의 공천 신청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새누리당은 어느 지역구가 전략 공천 지역이 될지, 민주통합당은 어느 지역구가 경선 대상이 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지역에 지금까지 20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오는 15일까지 2~3명이 더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불출마나 사퇴로 공석이 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먼저 전국 49개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정가면 의원이 불출마하면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와 별도로 현역 의원 25%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해 또 다른 현역이 탈락할지도 관심사입니다. 25%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는 25일쯤 시작해 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3월 초에는 전체 전략공천 지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9명이 공천을 신청한 민주통합당은 3명씩 신청한 중구와 울주군, 2명이 신청한 북구의 경선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경선 후보를 2명씩으로 압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동구는 오는 18일쯤, 남구갑은 오는 20일쯤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공천 신청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천권 획득을 위한 물밑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 지역 4개 구군 주민회로 구성된 울산 풀뿌리 주민운동단체 협의회는 이번 총선에서 주민을 위한 공약을 발굴해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운동본부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UBC는 울산 유치를 위한 전략과 현황, 과제 등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유치 전략을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기술박물관은 반드시 울산에 와야 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운동본부가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정계, 문화계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유치운동본부는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박물관 유치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울산의 현재도 살아 숨쉬고 있는 또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을 펼쳐나가는 산업기술박물관은 울산박물관 부지의 3배가량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에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울산의 입지에 대한 당위성을 포함한 현재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우리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유치운동본부 출범으로 이제 유치 활동이 본격화됐지만 실제 유치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산업기술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이미 추진 중이고 지난해 말에는 용산 미 8군 부지를 언급하며 건립 연구 결과 설명회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치운동본부는 12년 전 산업기술박물관 입지평가 때 울산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점과 울산공업역사박물관 설립을 정부가 약속했던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울산국립대와 고속철 울산역도 시민운동으로 시작해 끝내 결실을 맺은 만큼 결국 시민들의 열기가 유치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그제 막을 내린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공연을 울산 시민 2만 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다 관객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녀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미스 사이공. 지난 보름 동안 21회 공연된 울산 무대에서도 무려 2만 500명이 관람했습니다. 지난해 뮤지컬 맘마미아가 세운 16,000명 관객 기록을 갈아치운 사상 최대 관객 수입니다. 이번 공연은 무대 규모면이나 관객 수로 봐서라도 해관 개관 이후 가장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접하기 힘든 초대형 뮤지컬을 울산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데 관객들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서 다른 뮤지컬보다 4대 뮤지컬이라는 게 확실히 비교되는 것 같아요. 울산 무대는 런던 원작 수준으로 무대 장치가 마련되고 한국 초연보다 극적인 스토리가 가미된 게 특징입니다. 문화평론계는 인구 110만의 도시에서 대작을 공연하고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방시장, 지역시장도 같이 균형감 있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미사이공 울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 울산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해 유치한 미스 사이공은 사상 최다 관객 유치 기록을 세우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KTX 울산역의 이용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레일이 새 열차가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증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통 초기 하루 8,500여 명이던 울산역 이용객은 1년 만에 11,400여 명으로 34.2%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열차 정차 횟수는 주중 46에서 47회, 주말 52에서 54회로 개통 초기와는 변화가 없어서 정차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구의회가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의회 자항조례를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구의회는 내일 임시회를 통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주민들과 공무원 등의 비난 여론을 감안해서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의회 자항조례는 구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의회 자항으로 치르고 장례식에 사용되는 연구차 등 2천만 원 상당을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야강 하류에 공단 지역 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흰 거품이 대량으로 배출됐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거품 제거 작업을 벌인 뒤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 물질인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거품 발생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2월 중구 우정동의 한 복권방에서 당첨된 로또 복권 1등 주인공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권위원회는 어제 오후 은행 영업 마감 시간까지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지급 마감 기한인 1년을 넘겨 1등 당첨금 14억 3천만 원을 북구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43살 정모 씨를 계약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농산물 유통법인과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인 정 씨는 지난해 2월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계약직 공무원 모집 때 경남 창녕군에서 농산물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가 행정안전부에 감사해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이 지난해 지역 농산물 60억 1,400만 원 상당을 수출해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1년 전 58억 2,100만 원에 비해서 3.5%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이 늘어난 것은 배의 지속적인 판촉과 수출 지원, 신품종 종묘 지원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 청운중학교 관현악단이 오늘부터 전남 전주시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동서교류 화합음악회를 갖습니다.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이번 공연은 영호남의 화합과 음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